항상성과 몸의 기능 조절, 뭐 여기 좀 어려운 게 있고, 뭐 시험에 거의 100% 나오는 건데 요 부분에서 자, 뭐 수능 같은 거 보면 이제 거의 100% 나옵니다. 여기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뉴런의 구조와 종류, 지금 아무튼 신경계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뉴런은 신경세포죠. 그래서 신경세포가 뉴런인데, 신경세포라고 불러도 되고 뉴런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뉴런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지만 대부분 신경세포체라는 부분이 있고, 가지돌기, 축삭돌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생김새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요 부분이 여기 뭐 이게 핵입니다. 핵이 있고,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는 부분은 신경세포체라고 해요.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체 근처에 있는 가지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다른 애들이랑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들어와요. 신호가 들어오는 데가 가지돌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전달되거든요. 이렇게. 이걸 축삭돌기라고 하면 축삭돌기. 근데 축삭돌기에 이 슈반세포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감아져 있는 축삭돌기가 있고요. 안 감아져 있는 애도 있어요. 아무튼 감아져 있는 애는 전체적으로 이제 마리집 뉴런이라고 하고, 요런 구조를 마리집이라고 하는데, 이 마리집에 슈반 세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세포가 이렇게 감고 있는 세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빈틈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아무튼 신경세포체 부분은 핵과 세포 소기관이 있어서, 그런 세포질이 있어서 뉴런의 생장과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가지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여러 개의 짧은 돌기로 감각세포나 다른 뉴런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거야, 자극을. 축삭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하나의 긴 돌기로 다른 이제 가지돌기랑 이렇게 만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삭돌기 끝부분이 다른 가지돌기랑 만납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로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른 애들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조금 동글동글한 애들이 있는데, 요 안에가, 여기가 이제 다른 애랑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거기를 시냅스라고 하고, 그거를 더 확대해 보면 그 안에 이제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게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슈반세포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감겨 있는 부분을 마리집이라고 해. 마리집으로 있으면 마리집 뉴런이고,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는 노출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요. 근데 마리집이 있으면 전달 속도가 더 빨라요. 이거는 이제 뒤쪽에 다시 배우는데, 이게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출된 부분인데, 이게 전기적 신호로 전달되는데, 여기가 도약전도라고 하는 걸 해서 더 빠릅니다. 마리집 뉴런은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 랑비의 결절로 건너뛰듯이 그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를 도약전도라고 해요. 도약전도. 마리집 뉴런은 도약전도를 하면서 속력이 더 빠르고요. 민마리집 뉴런은 없어요. 그쵸? 없는데 얘보다 속도가 느려요. 느리다.
민마집 뉴런이 더 느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뉴런을 마리집이 있는 뉴런과 마리집이 없는 뉴런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뉴런의 기능에 따른 분류, 구심성 연합 뉴런, 원심 뉴런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사람이 어떤 뭐 이렇게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인다고. 구심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원래 원운동 할 때 안쪽으로 향하는 힘을 구심성이라고 해요. 구심력이라고 해요. 구심력. 구심성 뉴런은 감각기관이나 내장기관에서 수용되는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뉴런. 모이는 거야, 모이는 거. 모이는 게 구심성 뉴런이고, 그래서 감각기관이나 내장기관에 분포하는 이런 애들이 전달을 해주는 거죠, 안쪽으로. 근데 내가 뇌에서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이제 뭐 어떤 판단을 내려서 손을 움직여라라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신경들이 있는 거,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원심성이라고 해요, 원심성.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반응 명령을 근육과 같은 반응기로 전달하는 뉴런, 원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심성 뉴런은 운동 뉴런에 속합니다. 운동 뉴런. 연합 뉴런은 뇌랑 척수를 의미합니다. 뇌랑 척수. 뇌랑 척수는 운동 뉴런과 감각 뉴런을 잘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판단을 내리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건 연합 뉴런이고, 연합 뉴런은 특징상 가지돌기 수가 많아요. 가지돌기 수가. 그리고 축삭돌기는 짧습니다. 척수에 있는 축삭돌기는 되게 긴데, 연합 뉴런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애들은, 연합 뉴런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수가 축삭돌기가 짧다. 자, 원심성 뉴런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기 연결해주는 얘 있죠, 얘가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요 축삭돌기 길게 나와 있는 거는 원심성 뉴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육에 이제 전달해주기도 하죠. 근데 하나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얘는 이게 신경세포체야. 얘가 감각 뉴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각 뉴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운동 뉴런이고, 자, 그 다음에 자극의 전달은 뭐 이런 거, 지금 배드민턴 치나봐요. 그러니까 눈으로 공을 봤어요. 그럼 눈에서 이제 있는 신경이, 시신경이 여기입니다. 시신경이 쭉 전달을 해줘요. 뇌에 배드민턴 공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온다라는 거 알려줘. 그럼 뇌가 판단해가지고 이제 근육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근육이 신경세포체 쭉 가서 축삭돌기 말단에 근육을 어떻게 움직여라라고 이제 명령 내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자극, 감각기관,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그 다음에 뉴런, 원심성 뉴런, 반응기, 반응, 뭐 이런 순으로 되고 있어요. 자, 흥분의 전도를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왕창 어렵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흥분의 전도. 근데 이게 전달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전달되는 게, 신호 전달이 여기를 지나갈 때는 전도라고 얘기하고,
이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 가지돌기 이렇게 넘어갈 때는 전달이라고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전달이라고 뭐 표현해도 되긴 하지. 그래서 이제 흥분전도는 신호가 이제 이렇게 전도가 돼야 되거든요. 신호가 전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일단은 그 뉴런의 단면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뉴런 단면이야. 그러니까 뉴런에 세포막이 있고 밑에는 표현 안 한 거죠. 일단 그 세포의 바깥쪽이 있고 안쪽이 있는데 안쪽에 마이너스성을 띠는 단백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는 지금 칼륨 이온들이 있습니다. 칼륨 이온들이. 바깥쪽에는 칼륨 이온도 몇 개 있긴 한데 나트륨 이온이 더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이걸 만약에 이거 뚜껑이 통로가 열리잖아요. 그럼 나트륨 이온은 안쪽이 적고 바깥쪽이 많으니까 안으로 막 들어올 거야. 확산돼서. 여기 통로가 열리면 칼륨 이온이 막 나갈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고농도 저농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신경이 한 번만 전달되고 끝나는 건 아니어가지고 요게 칼륨 이온이 안쪽에 많고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에 많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유지시켜주는 게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깥쪽에 이렇게 만약에 떠돌고 있는 칼륨이 있다. 그러면 이걸 안으로 들어보내는 겁니다. 칼륨 이온이 있으면. 근데 요게 나트륨 이온 같은 게 있죠? 안쪽에. 요거를 다시 이렇게 내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은 농도를 거슬러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얘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는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확산에 의한 수송이 아니라 ATP를 소모하여 나트륨 이온은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고, 원래는 밖이 많잖아. 근데 그래도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 이온은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능동 수송을 합니다. 이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라는 이게 세포인데, 그러니까 단백질인데 그런 거 해요. 그 다음에 이 단백질에 인지질 이중충도 있는데, 이 세포 단백질들이 막 박혀있는 구조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박혀있는 단백질 중에 나트륨 이온 통로가 되는 게 있고요. 여기 나트륨 이온 통로. 칼륨 이온 통로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칼륨 이온 통로.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깥쪽이 플러스 극을 떼요.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 전환을 줍니다. 그러면은, 근데 왜 마이너스를 띄냐면 여기 마이너스성은 단백질들이 많아서 그래요. 플러스도 많지만. 그럼 이때 전위차라는 게 있는데, 이때 전위차가 안팎으로 30mV 정도가 나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30. 미안. 마이너스 70. 여기 써있구나. 마이너스 70mV의 전위차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안쪽이 마이너스고, 평상시에는 전위가 휴지 전위라고 하는데, 신호가 전달되지 않을 때 마이너스 70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이러다가 어떤 신호가 왔어요. 그러니까 역치 이상의 전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자, 어렵습니다. 일단 요건 이해 간 것 같고. 자, 휴지 상태에서 자극을 받으면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먼저 열려요. 그러니까 자극이 왔어. 그러면은 여기 봐봐요. 나트륨 이온 통로 이거가 열려요.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리면 이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 막 들어와요.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왜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 이동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들어오면은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였는데 얘가 들어옴에 따라서 플러스 전위로 바뀌어요. 이렇게 플러스 전위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탈분극 됐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탈분극 될 때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마이너스 30mV, 70mV였는데 플러스 30mV까지 최대로 올라가요. 얘가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서 요렇게 되는 부분,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과정으로 이야기하자면 탈분극이다라고요. 탈분극. 평상시에 있는 거는 분극. 근데 이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왔다가 지금 재분극이 돼야 될 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 재분극이 될 때는 나트륨 통로가 닫혀요. 그리고 칼륨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습을 칼륨이 해주는 겁니다. 사실 나트륨이 먼저 막 들어와서 얘가 마이너스 30mV까지 이제 전위차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플러스 30이면 플러스 30으로 올라가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 상태가 막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를 칼륨 통로가 열려. 평상시는 일부만 열렸어요. 평상시는. 근데 요거까지 열리는 거예요. 얘가 칼륨 이온이 막 빠져나가 이렇게. 그런 거를 재분극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막전이가 최고점에 이르르면 칼륨 통로는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안으로 칼륨 밖으로 오지면 밖으로 확산돼서 나갑니다. 밖으로. 그러면은 얘가 들어온 거는 나트륨 때문에 들어온 거고요. 요렇게 원래 재분극이 될 때는 칼륨이 밖으로 나가서 재분극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다가 좀 과전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 이건 과전이라고 합니다. 과전이. 좀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 원래 나간 것만큼 딱 들어오지가 않고 들어오는데 좀 더 들어와. 들어온다고 말하면 안 되지. 하여튼 칼륨 이온이 나가는데 이게 좀 더 나갑니다. 더 나가. 그래서 그때는 과분극이라고 하고, 근데 이러는 와중에도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나트륨 이온이. 그쵸? 나트륨 이온이. 근데 여기에 들어왔던 애를 다시 나트륨은 내보내고 여기 내보내고 이렇게 바깥에 나갔던 칼륨 이온은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분극은 최고점에 이르르면 나트륨 통로는 다시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 이온이 밖으로 확산돼 가지고 전위가 다시 낮아져요. 자, 그 다음에 이온 재배치,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닫히고 일부 칼륨 통로만 열린 상태에서 항상이 중요해요. 항상 작동하고 있는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해 나트륨 이온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고요. 칼륨 이온은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능동 수송이 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재배치된다 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그림을 다시 보면 분극이 될 때는 분극이 되는 거는 이제 휴지전이 평상시는 분극 상태인 거예요. 평상시 여기 평상시는 분극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역치 이상의 전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탈분극이 일어나. 탈분극이 일어나고 다시 나트륨 통로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요때는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안으로, 요때는 칼륨 이온이 밖으로 나가는 거. 밖으로. 얘는 근데 좀 더 나간 건 과분극이라고 해. 그리고 원래대로 돌리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알 것 같아요? 자, 알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온다라는 거죠. 이런 신호가 어느 한 지점에서. 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나트륨 이온이 들어왔었던 나트륨 이온 있죠? 요게 양옆으로 확산돼서 전도가 일어납니다. 나트륨이 들어왔다가 가만히 있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일단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옆으로 퍼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 이온이 확산돼서 인접 부위에 탈분극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오잖아? 그럼 여기에 다시 탈분극이 또 일어나. 나트륨 이온이 여기서 다시 들어오고 칼륨 이온은 뭐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 또. 그러니까 요 애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옆으로 확산이 되니까 전달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 역치 이상의 신호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도라고 해요.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 이거를 전도라고 한다. 전도. 근데 이런 게, 이 복잡한 게 매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특히 눈으로 뭐 사물을 보면은 계속 정보를 계속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그 눈에 의한 필요가 되게 크죠. 계속 전달을 해줘요. 계속 원래대로 이렇게 계속 돌아오기도 하고,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시선 집중해 보면은, 자, 지금 A는 원래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온 거니까 여기는 재분극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A는. B는 이게 안쪽이 플러스고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탈분극이 된 겁니다. 탈분극. B는 탈분극인데 요때는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C는 탈분극이 시작되어 역치의 전위에 도달한다. 그쵸? 예, 요거는 그러는 거고, D는 아직 휴지전이죠. D는 분극 상태이고요. 아직은 분극 상태죠. 얘는. A 같은 경우에 칼륨 이온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거고, 칼륨 이온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들어온다고 했죠.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 나트륨 이온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전도가 일어나요. 전도가. 근데 이제 전도가 잘 되려면 만약에 민마리즘 뉴런이라고 하면 여기가 플러스로 됐다가 옆으로 퍼진 다음에 또 여기 나트륨 통로 열려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온 애가 또 확산돼서 옆으로 가고 또 들어오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랑비의 결절이 있는 그 부분은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즘 뉴런으로 감싸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 이게 여기는 요 부분은 이제 절연체 역할을 해.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뭐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거나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마리집 뉴런은 계속 거치면서 이동해야 되는데 마리집 뉴런이 있으면 요 랑비의 결절에서 다음 랑비의 결절로 도약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도약전도. 그래서 더 빨라집니다. 이거를 건너뛰면서 전도되는 걸 도약전도라고 해. 그리고 이런 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굵기가 굵은 애가 더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하더라도 더 속도가 더 빨라요. 근데 굵기가 만약에 똑같으면은 마리집 있는 애가 더 빠릅니다. 근데 마리집이 둘 다 가나가 있잖아요. 근데 혈관이 더 두꺼운 애가 전도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전도 속도는 혈관이 두꺼워야 되고 마리집이 있으면 더 전도 속도가 빨라요. 네. 아까 질문을 못했는데. 네네. 연합 유형에는 마리집이 없어요. 아, 연합 뉴런에 뭐 연합 뉴런에 마리집이 있냐 없냐. 마리집은 주로 이제 체성신경에 있는데요. 연합 뉴런이라고 해서 마리집이 없는 건 아니고 어디 그런 말이 있나요? 아니 아까 그림을 보는데 네. 연합 유형에는 마리집이 없어서 아, 어디요? 몇 쪽이요? 115쪽. 근데 내가 연합 뉴런에 마리집 없다고 했나? 안 하셨어요. 요 그림상 여기 아까 네이버에 쳐보니까 없다고. 없어요? 뭐 그렇게 또 이제 사실은 길지가 않고요. 연합 뉴런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돌기가 많은 특징은 있고요. 연합 뉴런에는 뭐 마리집이 없는 거죠. 없는 거는 없는 거고. 이렇게 또 길지도 않아요. 예, 이게 신경세포체가 또 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축사돌기가 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연합 뉴런은 이렇게 가지돌기가 많아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원심성 뉴런이나 뭐 이런 뭐 구심성 뉴런은 다른 곳에 있는 거를 여기까지 빠르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집 뉴런이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연합 뉴런은 뭐 그런 거보다는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돌기가 많다 뭐 이런 건 특징이 있지. 근데 마리집이 있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151쪽 잠깐 보세요. 그러면 151쪽에 여기 보시면 체성신경계라고 하는 부분은 마리집으로 구성이 돼요. 마리집 뉴런으로 구성이 됩니다. 체성신경계는. 체성신경계는 이제 자율신경계 중에, 아니 자율신경계가 아니라
말초신경계 중에 말초신경계 중에 그 원심성 뉴런 중에 이 말초신경계 중에 원심성 뉴런 중에 체성신경계가 있는데 체성신경계는 뇌의 지배를 받는 신경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라 하라고 하면 움직이는 거야. 내가 뇌에서 움직여 하면은 이게 근육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되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사실은. 뇌에서 움직이라고 명령 내렸는데 한참 있다 움직이면은 별로 뭐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마리집 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율신경계는 뇌의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이건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거고. 근데 이건 다시 배우겠지만 대뇌를 지배를 받지 않는 애들 가운데 민마리집 뉴런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신경절 이전이라고 하는데 신경절 이전 뉴런은 마리집 뉴런으로 되어 있고 신경절 이후는 민마리집 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추신경계는 이제 이거는 말초신경계 이야기고 중추신경계도 마리집 뉴런이 아니다 이거지. 좀 길다랗고요. 뭔가 빠르게 전달돼야 되고 물론 다 빠른 게 좋긴 한데 전부 다 마리집 뉴런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야. 자, 아무튼 지금 일단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건데 집중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 122쪽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평상시가 분극 상태입니다. 평상시가 극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하여튼 마이너스 플러스 극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평상시가 분극이고 평상시 분극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는 항상 작동을 해서 칼륨 이온을 자꾸 안에다가 집어넣고 칼륨 이온을 나트륨 펌프 칼륨 펌프는 나트륨 이온은 자꾸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막의 전위는 막전위는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다가 자극이 와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 그러면 나트륨이 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때를 이렇게 되는 거를 탈분극이라고 탈분극.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전위를 활동전위라고 해요. 활동전위. 활동전위 상승기. 활동전위로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 이온이 막 나가는 거를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재분극. 재분극이 될 때는 활동전위가 이렇게 하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칼륨 이온이 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과분극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예제 보시면 자, 일단 친절하게 이제 박하고 안을 표시를 해줬고 안으로 들어오는 애가 누구냐면 나트륨 이온이에요. 나트륨 이온. 근데 이거를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봐봐요. T1일 때 세포 안쪽과 바깥쪽 중 기역의 농도가 높은 쪽을 쓰시오. 기역은 안으로 들어오는 애이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입니다. T1에서 어디 농도가 더 안쪽과 바깥쪽에 어느 쪽 농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들어왔으니까 안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바깥쪽이 더 농도가 높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항상인데 항상. 왜 그러냐면 봐봐, 요렇게 여기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와서 고농도가 되는 게 아니고
얘가 들어왔어도 바깥쪽이 고농도예요. 왜냐면 T1 시기에도 계속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고농도로 바뀐 게 아니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밖이 고농도라는 거예요. 예.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T2에서는 지금 나가는 애가 있죠. 나가는 애. 요게 칼륨 이온인데 요 칼륨 통로고 B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얘도 안쪽이 더 농도가 높은 거야. 안쪽이. 그래서 이제 T2일 때 안에서 밖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언제나 사실은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바깥쪽에 농도가 높은 거고 칼륨 이온은 항상 안쪽에 더 높은 겁니다. 밖으로 나갔어도. 꼭대기 있을 때도 요때 예, 꼭대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랬다가 이제 여기 나트륨 통로가 닫히는 거거든요. 나트륨 통로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는 데인데 예. 그래도 이제 농도는 이제 변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분국, 탈분국, 재분국이 되고 평상시 전위는 휴지 전위라고 하고 휴지 전위가 마이너스 70mV를 보통은 지닙니다. 탈분국이 돼서 활동 전위가 되면 이게 활동 전위야. 이게 활동 전위. 활동 전위가 최대 한 플러스 35mV까지 역전이 됩니다. 예. 이온이 이제 안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활동 전위라고 하고 요렇게 올라갈 때는 탈분극, 내려올 때는 재분극, 더 너무 많이 내려갔을 때는 과분극, 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분극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동하는 거는 전도고, 전도가 잘 돼서 와서 그 다음 신경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 요거만 얘기 더 하면은 이 중에 제일 빠른 거는 마리집이 있으면서 굵은 애. 얘가 제일 빠른 거예요. 둘 중에는 굵은 애가 빠른 거예요. 여기서 이온이 자꾸 막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애들 가운데는 이 작은 애. 요게 제일 흥분 전도 속도가 느리다. 자, 흥분의 전달은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으로, 근데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로 흥분이 전달되는 걸 전달이라고 해. 그러면 이제 축삭돌기 말단이랑 가지돌기랑 이렇게 서로 맞닿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해. 시냅스. 자, 축삭돌기 말단은 다른 뉴런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와 약 20나노미터의 틈을 두고 연접해 있는데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여기 시냅스 틈이라고 하고, 아무튼 이게 시냅스야. 이게 시냅스.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근데 이게 흥분이 전도가 돼서 와서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여기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게 터져요. 얘가 시냅스 소포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냅니다. 보통은 아세틸콜린이야. 다른 것도 있는데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요. 그럼 그게 다음 그 가지돌기에 그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라고 하는 게 붙으면 요 이온 통로가 다시 열려요.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이 주변에 또 나트륨 있는 거거든요. 주변에 나트륨 또 들어와. 그러면 다시 옆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축삭돌기 말단에서부터 신호가 오면 시냅스 소포가 터지면서 흥분 전달 물질이 다음 가지돌기에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랑 결합을 하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 것 같지요? 그쵸? 자.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 다음 가지돌기로 요렇게는 이동 가능한데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는 이동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는 안 됩니다. 예. 축삭돌기 말단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기 때문에 예. 가지돌기 말단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극을 줘요. 그럼 잘 봐야 돼. 이걸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지돌기 다음 축삭돌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갑니다. A는 여기 가지 않아, 신호가. 근데 B는 여기 자극을 주면 옆으로도 가요. 일로도 가는데 여기서 일로 안 가기 때문에 저쪽으로 못 가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얘는 그대로 가고 얘도 그대로 가고. 그럼 이 중에 제일 빠른 거는 이제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건 D고요. 그 다음에 C고요. 그 다음에 B고 A는 아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가 좀 더 느리죠. 여기서 전도 속도가 더 빠르죠. 전달보다는. 그래서 시냅스를 통한 흥분의 전달은 화학 물질의 확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축삭돌기를 따라 일어나는 흥분의 전도보다는 느리다. 전달이 좀 더 느리다. 전도보다는. 여러가지 이제 약물들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진정제로 쓰이는 것들은 신호 전달 물질을 억제하거나 쾌감을 조절하는 뉴런의 수용체에 결합을 한다. 그래서 진정시켜주는 게 알코올, 수면제, 아편, 프로포폴 등이 있고, 각성제는 카페인, 니코틴, 코카인, 암페타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전달 물질 방출을 증가시켜 신경 전달 물질을 재흡수를 억제하므로 흥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 환각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증가시킨다. 뭐 그런 게 이제 환각제가 있네요. 예. 요즘에 이거 많이 먹는데 에너지 그 음료 그 안에 이제 각성제인 카페인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이 좀 덜 잠이 깨는 거죠. 이런 거 뭐 뭐지? 많이 먹으면 잠이 깨는 겁니다. 자, 전도, 흥분의 전도는 원래는 양방향으로 일어나지만 전달은 이거만 가능하고 이렇게는 안 돼. 전도는 양쪽 여기에선 양쪽 방향입니다. 사실 여기 이쪽으로만 표시되어 있지만 자, 근데 예제를 보면 자 봐봐요. A 같은 경우에 T1일 때 여기까지 지금 일어난 건데 B는 여기까지 일어난 거야. 이게 누가 더 도착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냐면 B가 도착하고 나서 더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게 B가 A는 도착하고 나서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요렇게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얘는 도착하고 나서 T1일 때 여기까지 진행됐어요. 그러면은 흥분이 B에 먼저 도착한 것 같아? A에 먼저 도착한 것 같아? B에 먼저 도착한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자극을 니은에 줬다라는 거예요.
니은에 줘서 이렇게 가는데 얘는 도착을 하고 좀 나중에 얘가 도착한 거거든. B가 더 시간이 더 많이 흐른 겁니다. 도착하고 나서. 그래서 B가 더 가까운 곳에서 자극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 자극을 준 거야.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1일 때 B에서 칼륨 이온의 세포 밖 농도분의 세포 안 농도는 1보다 큰지 작은지 써라. 그러면 내가 막 생각을 하죠. 이러면 칼륨 이온이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럼 밖에 더 농도가 더 진해서 1보다 작을 것 같다. 이렇게 하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칼륨 이온 항상 안이 더 높다라는 거야, 안이. 그러니까 왜 나가냐고. 안이 높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안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T1이건 언제건 상관이 없는 거야, 사실. 그래서 요 값은 작다. 응? 알겠어요? 크다? 크다. 미안. 안이 더 높으니까 크다. 안이 더 높으니까 크다. 유제 한번 풀어봐 주시면. 몇 번이죠? 답이? 2번이었습니다. 1구간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아니야. 물론 통로는 닫혀 있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통로는 닫혀 있는 게 맞습니다. 이 1구간에서는. 그래서 나에서 칼륨의 이동 방향은 이동 방식 확산돼요. 칼륨은 항상 이제 이런 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팎을 구분해야 되네. 일단은 그 뭐죠? 나는 T1일 때죠. 그러니까 T1일 때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밖. 이건 확산이지, 확산. 확산이고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로 이동할 때는 이거는 확산은 아닙니다. 이거는 능동수송이고요. 이거는. 네, 지금 단계는 여기에는 칼륨 통로가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산이 맞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위에가 바뀌고 안에가 안으로 뭐 이렇게 아래가 안으로 많이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요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요 부분을. 그래서 아무튼 기억이 안쪽이고요. 예, 니은이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됐고 숙제를 개념 기본은 숙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126쪽에서 127쪽 앞에 부분도 좀 풀어오시면 풀어오시고. 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